그게 연금 들 때 우리가 세금 문제도 좀 따지거든요. 비과세 되는 거냐, 뭐 네. 그 과세 비과세냐 과세가 되는 거냐 이런 네. 따지는데 네.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죠. 연금저축은 지금 말씀하신 연금저축은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줘서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해드리고 대신에 연금 탈 때는 연금 소득세를 다시 내야 됩니다. 근데 돌려드릴 때는 13%, 16%를 많이 돌려드리고 나중에 세금 낼 때는 5% 정도만 내니까 그러면서 유리한 구조가 있는 거죠. 반면에 어쨌든 지금 세금을 돌려받지만 나중에 다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비과세 연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 나중에 탈 때 세금 안 내는 네, 거. 그렇죠. 지금은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노후에 연금 받을 때 비과세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후에 연금 받을 때 되게 유리한 상품이 되는 그럼 거죠. 그게 더 좋은 거네요. 사람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좀 다른데 그래도 우선순위로 보자면 연금저축이 국가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기본으로 하시고 연간 400만 원 한도까지거든요. 네. 그리고 IRP까지 포함하면 700이고요. 네.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올해 내년까지는 또 200만 원 더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시고 근데 그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이상으로 추가적인 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비과세 연금을 하시는 것이 노후에 연금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개인 연금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드는 건 아니니까 네.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는 게 좋을까요? 삼성전자 주식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사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질문에 답변 드리기보다는 개인 상황을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소득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투자 성공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소득이 불안정하고 재무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투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조급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연금 100만 원을 할게 말까가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뭐 연금저축, 개인연금을 다 합쳐서 충분히 내가 먹고 살 만큼의 자산이 확보되어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내 노후를 삼성전자에 맡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다 하지만 이건 흔들리는 자산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55세 만으로 56세 정도 되면 금융권에서도 나가게 되고 또 많은 제 또래들이 지금 회사를 나오는 입장에서 퇴직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요. 이게 뭉칫돈이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그냥 그 안정적인 데다 굴리다가 저와 비슷하게 작년에 주식 올라가는 걸 보고 이거를 주식 자금으로 뭉텅이 돈을 그냥 거치식으로 빵 했는데 지금 막 주식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불안에 떠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괜히 뭐 돌려 얘기했지만 저도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막 어떻게 보면 막 미치겠는데. 그 퇴직금을 쌓을 때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불려받는 게 좋은데 돈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쌓인 돈이 한 번에 찾게 되면 큰 금액이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직장을 사는 사람들 뭐 1억에서 많게는 3억, 4억씩. 그럼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투자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연금 이제 상품들을 보시면 일시불로 연금을 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탈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3억이면 3억을 먼저 넣어.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눠서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고 일정 기간 거치한 후에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고 금리도 사실 지금 보면은 많이 준 데는 5%까지도 그래요? 주는 데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 제한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연금 전체 제도와 연금 자산 상품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굴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상담을 진짜 전 받아야 되겠는데요. 개인적인 연금이 없어서. 근데 만약에 노후 준비를 할 때 사실 요즘에는 얼마 정도가 있으면은 부부가 같이 막연해요. 살 수 있을까? 그게 뭐 무슨 사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이 질문이 과거에는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가 몇 억 정도 있어야 돼요로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5억 있어야 됩니다. 10억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질문이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얼마?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왜냐면 실제 노후는 통장에 10억 있다고 해가지고 빼먹을 수 없는 돈이라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국가에서 발표하는 걸로 보면은 뭐 최소 생활비는 한 150에서 200 정도를 보고 있는데 두 사람 부부가 사는데 그거는 진짜 아닌 것 최소 같고요. 생활비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책 쓸 때는 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이걸 주제로 삼았거든요. 월 500. 월 500. 월 500만 원 정도는 있으셔야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좀 약간 돈이 없으신 분들은 500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평생을. 그렇죠. 근데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게 국가에서 하란 대로만 하면 인생에서 크게 사고치지 않고 살아오면 네. 사실상 적지 않은 가정에서 4,500을 연금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아, 그럴까요? 왜냐면 일단 두 분도 다 국민연금 있으실 거 예, 아닙니까? 네. 있죠. 국민연금을 88년도에 시작했는데 직장 생활 시작해서 국민연금을 한 20,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네. 꾸준하게 부어 오신 분들은 연금 기본적으로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예, 네. 예. 그 정도 평생, 받더라고요. 그렇죠? 예. 만약에 맞벌이 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300이 확보되고 가는 거예요. 그러네. 공적 연금으로만. 예. 근데 이제 국민연금을 과거에는 막 나는 이건 왜 해? 뭐 그리고 안 해도 돼. 좀 약간 좀 이렇게 평가절하하셨던 분들이 국민연금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이제 와서 깨달은 거죠. 지금 다 국민연금이 하죠. 제일 네. 좋은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도 중간정산에서 다 날리고 여기저기 뭐 쓰고 이러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퇴직금을 제대로 쌓아오셨다면 적게는 1억에서 2억은 가지고 나오시거든요. 네. 그것도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한 달에 한 50에서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직장 생활을 1년 하는 게 아니라 한 20, 30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400씩만 원 꾸준하게 내도 10년이면 4천, 20년이면 8천, 수익이 좀 붙었을 때 1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럼 이걸로 나와도 연금을 최소한 한 50만 원 이상 확보가 가능해요. 그러면 국민연금, 퇴직금, 연금저축만 해도 그러네, 300 그냥 넘었네. 2, 300은 네. 누구나 다 한 300 확보할 쯤 수 있는 되네. 건데 이걸 우리가 간과해 온 거죠, 지금까지. 맞벌이 하셨으면 이것이 2배가 되는 것이고. 그럼 600대네.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지금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뭐 내 집 담보로 어떻게 연금 받아라고 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또 활용하고 계시니까 확보하게 되면 70세에 주택연금 가입하게 되면 1억짜리 집인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내가 이 집 가지고 하늘나라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집값이 5억이다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연금이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제도들만 잘 활용해도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잘 좀 고민해 보셔서 활용하시면 노후 준비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노후 준비를 하실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 그래요? 제가 자제분이 49. 에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어린 건가요? 노후 준비해야지. 노후 준비 하고 계세요? 네, 어떤 식으로 하고 저는 계세요? 일단 제 국민연금 다 꾸준하게 내고 있고요. 네. 저희 집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아, 너무 좋다. 아까 흐뭇하실 네. 때 전략적으로 결혼했어요. 네. 연금 공부를 하다 아, 보니까 다 해결됐네. 네, 그런 것들 공적 연금으로도 많이 준비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연금을 좀 많이 좀 해오고 있고, 음.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저는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자제분들을 위해서는 한 달에 공부하는 친구한테는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애들에는 학원을 보내주는 거지만 네. 그렇지 않은 애들에는 아닐 꾸준하게 경우에는 저축을 시켜주고 있는 거고. 아니, 그리고 또 저 선생님도 또박또박 삼성전자 주식을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않고요. 네. 네, 여유 있을 때마다 좀 모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책을 부해질리라는 책과 연금부자들 책을 네. 동시에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삼성전자가 중요하냐 연금이 중요하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상 유튜브 채널도 연금 박사예요. 저의 인생의 주 목적은 연금이고요. 연금에 대한 준비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평생에 쓸 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돈 생기면 저는 놀러 다니는 게 더 중요해요. 즐겨라. 지금을 그렇죠? 즐겨라. 예. 지금 제 나이에 놀러 다니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제 나이에 뭐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2배가 되고 3배가 된다고 해서 내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진 않거든요. 재산이 더 불어나겠지만 더 행복해지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네.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강남에 정말 수십억짜리 아파트 사시는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모으는 데만 취미가 그렇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뭐? 돈을 안 써본 사람들은 못 써. 근데 돈도 써본 사람이 쓰더라고요. 제주지. 우리 모으는 거 안 그래, 좋아하거든. 누나는 써본 사람이니까 쓰잖아. 네. 할 줄은 몰라서. 갤러리아 명품가 가면 시끄러워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가 점점 돈을 쓰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아,
너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근데 그냥. 그렇게 되면 응.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가뜩이나 네. 이제 이번 생은 틀렸어. 네. 그 그래가지고 말도 난 너무 가슴 아파. 집 사는 거 완전 포기하고 아우 쓰자 이러고 써버리면은 이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을 건 모으면서 이제 네. 쓸 건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 보면 저도 참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소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걸 쓰는 거예요. 쓸 때 가치 있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가치 있게. 저는 사실 뭐 기부도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들은 여행이에요. 여행. 근데 여행을 가지고 뭐 정말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패키지 여행 이런 거 가지 않고 정말 스스로 준비해가지고 제가 발품 다 이렇게 빨아가면서 가는 짜서. 건데. 예.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이 보는 여행들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어서 제일 아, 안타깝다. 답답하시겠네. 그럼 돈이 많이 쌓였겠네요. 여행 못 하셔서. 맞아요. 그걸로 삼성전자 사셔야죠. 그게 샀어요, 작년에. 아니 근데 저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외치는 친구들도 뭐 소비를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미래를 대비해서 네. 네. 어떨까? 그 지금 8만 얼마죠? 삼성전자가. 네. 그러면은 그거 한 달에 10주 사면 80몇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120주네요. 120주. 120주. 10년이면 1200주인데. 우와. 지금 상태라면. 네. 그 정도는 준비를 해놓으면.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배당을 주잖아요. 예, 배당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배당이 또 연금과 네.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 시간 또 이번 해가지고 이걸 보는 사람이 아 나는 뭐 부익부 빈익빈에서 빈익빈 쪽이야 부익부로 언제 올라가겠어 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게도 따뜻한 조언을 한마디 그럼 좀 해주셔야 절대 될 포기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따뜻한 조언이라기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냉철한 조언. 그래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투자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량자산 중심으로 집중해라. 이제는 딴 엉뚱한 투자하지 마라. 하지 말든가 할 하려면은? 거면 1등에 집중하든가 어. 그렇게 해야지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든다. 아 진작에 만났어야 됐어. 예. 우리 그리고 저는 어떤 분 딱 나오셔서 그랬잖아요. 주린이들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마세요. 주린이가 무슨 주식을 합니까? 어? 주식 공부도 안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무슨 주식을 해요? 좀 알고서.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다가 뒤늦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한마디 더 드리자면 예. 주식 공부하지 마셔라. 아, 알아요? 예. 그냥 1등 주식만 사면 돼요. 무슨 공부할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네. 공부를 해봐야 이상한 종목만 공부하게 돼요. 아,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게 말씀이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쏙 들어오긴 하는데 네.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한다면은 근데 거기에는 이제 꾸준함이 뒷받침이 돼야 돼. 누군가는 계속 네. 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걸 막 샀다 팔다 아니지.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그런 인성이 돼 있는 사람. 파레토 법칙이 있어요. 네. 2대 8에서 80을 빼잖아요. 네. 20 중에 다시 2대 8이 생겨요. 어,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는 사람 못해요. 중에서 실패한 사람 또 나온다는 겁니다. 예. 저도 나는 요번 주식은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걸로만 꾸준히 할 거야 생각했어요. 벌써 마이너스 한 5 정도까지 가니까요. 이걸 언제 팔아야 그치. 이 생각이 못 기다려. 못 기다려. 손실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도 팔고 여기 어느 정도 떨어져도 팔게 되지.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금할까 그냥? 연금. 0.1%인데? 연금 하시면 돼요, 연금. 연금. 연금도 이걸 계속 어디다가 해야 되는가 상품도 너무 많고요. 자, 어쨌든. 공시렁거리지 말고 야, 이렇게 요거.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다 잡자고요. 네. 탐난의 일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실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제가 열게 됐네요. 이거. 네. 책 준비했습니다, 책. 네, 부의 진리. 부의 진리.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책 제목이 부의 진리. 이제 부제가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이유예요. 사실 저자 입장에서 책 제목에다가 종목을 넣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어디 혹시 삼성전자 뭐 임원 아니세요? 전혀 관계 없고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오히려 네. 삼성전자는 저를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왜요?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주가가 올라버리면 그죠? 오히려 삼성전자 숫자를 늘리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상속세도 많이 내고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부의 진리라고 쓴 게 뭐냐면 이게 진리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게 네. 참진 이치 이자거든요. 그렇죠. 참된 이치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된 이치가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죠? 진리. 네, 그게 진리가. 올바른 거지. 그럼 그 다른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자가 참의 반대가 거짓이에요. 네. 그죠? 예. 참은 올바르다는 뜻이 아니고요. 참은 맞다라는 뜻이에요. 맞다. 올바르다 하고 맞다가 예. 어떻게 돼? 왜냐하면 이 시대가 잘 가고 있으면 네. 잘 가는 것이 참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는 것이 참이에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세상이 아름답고 정말 좋은 세상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롭고 공평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걸 내가 막을 수도 없어요. 네. 저도 그게 싫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세상이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이냐? 그럼 이 세상에서 그냥 나는 세상이 아름다우니까 언젠간 아름다운 세상이 오겠지라고 기대할 것이냐? 근데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서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것인가 찾아봤더니 그 참된 진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자라는 것이 이 부의 진리를 쓴 이유예요. 예. 그러면 이 책을 보면 빈익빈에서 부익부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부익부가 되지 않을지언정 네. 빈익빈이 되지 않는 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요. 약간 네. 씁쓸한 부분도 네. 있었는데 정말 현실적이고 네. 이렇게 와닿는 얘기를 간단 명료하게 네. 잘 찝어주셨어요. 속 시원한 면도 있었고요. 근데 깨우네요. 오히려. 그래서 힘내서 으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럼요. 그리고 맞는 방향으로 가자. 그럼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될 겁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책, 그러면 이 부의 책을 진리 책도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주 말씀 작가와 감사합니다.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